사실 박스권이라고 얘기하는 게 제일 그 무책임한 얘기거든요. 네. 그렇게 주식이 많이 나쁘거나 또 폭락이 재현될 것 같지는 않다. 안녕하십니까. 예민수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. 요즘 주식 투자자들은 생각보다 강한 연초 흐름이지만 또 심사는 복잡합니다. 여러 가지 변동성이 있기 때문인데요. 오늘 좀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분을 모셨는데요. 김준성 대표님과 시장에 관한 얘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정말 고수를 모셨습니다. 아닙니다.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김 대표님은 저도 말씀 많이 들었는데 방송에서는 제낌 최면인데요. 외국계 증권사 오래 계셨고 또 리먼 브로더스 한국 대표도 하셨고 한국 스탠다드 차트드 증권 대표이사도 하셨고 화려하기 그지 없습니다. 별 말씀을요. 그런데 이렇게 나와 주셨고요. 이게 다 좋은 경력을 다 그냥 섞이시고 뒷전에 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. 이렇게 시장과 소통해 주시고 이 시장의 수많은 플렉츄에이션을 못 겪은 투자자들을 위해서 그럴 때도 있었거든. 앞으로 그럴 수 있거든. 이런 얘기를 해 주시는 게 근데 다 옛날 얘기라서요.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.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. 우리가 이제 역사를 많이 알아야 되잖아요. 이 투자를 하게 되면. 근데 최근 읽은 책 가운데는 우리가 역사를 다 못 배워서 그렇다. 배울 역사가 많다.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시장 얘기를 좀 하면요. 최근에 그 주식시장 동학개미 운동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또 작년은 굉장히 어려웠었고요. 올해는 이렇게 또 좀 빠르게 돌아오는 지금의 상황들은 어떻게 보세요? 시장이 이제 주식시장을 주로 이제 보니까요. 그렇죠. 주식시장을 보면은 저는 좀 강하다, 잘 안 빠진다,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. 특히 금년에 들어오면서 조금 이제 작년하고 다른 점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사실 그냥 단기 금리가 연초에 4.4% 정도 됐었나요? 그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. 4.2년짜리 금리가 미국이요. 4% 정도 됐던 게 1월 말에 주식 쭉 올라갈 때 4.05 거기까지 내려왔어요. FOMC 끝나서 FOMC 때 말 좀 편하게 하고 디스인플레이션 얘기하고 이렇게 내려갈 때 사실 주식은 이렇게 올라갔는데 거의 비슷한 속도로 올라가고 또 작년 같은 경우는 이게 항상 이렇게 같이 가고 금리가 내리면 주식이 오르고 금리가 오르면 주식이 내리고 그래서 가는 속도가 조금 다르다 싶으면 또 둘 중에 하나가 이렇게 픽업을 하고 그랬는데 이제 2월이 되면서 단기 금리가 2월 한 달 전인가요? 그때 이제 그 고용 지표 그 51만 건 나온다. 18만인가 이상했다가 51만 나오면서 그 다음부터 시리즈로 계속 강하게 나왔잖아요. 그러면서 4.4였던 게 쭉 올라가지고 지금 아시다시피 5.07인가 이쯤 돼요. 그러면 진짜로 1% 넘게 올랐거든요. 그런데 이렇게 돼서 2월이 지나서 여기 있는 거거든요. 근데 주식은 이렇게 올랐다가 2월 달에 조금 내렸는데 여기서 끝이에요. 여기서 안 내리고 있으니까 원래대로 하면 여기 갔다가 여기 와야 되거든요. 예전 같으면. 그래서 주식이 안 내려오고 있는데 이게 과연 이제 무슨 뜻인가. 근데 저는 이제 시장에 관련돼서 저희가 이제 방송도 하고 하니까 코멘터리도 있고 분석도 있고 하는데 오늘 여기 있으면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오늘까지 이렇게 된 이유는 이거야. 이렇게 분석해 주는 건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이 다음에 어떻게 될 거야 이거는 사실 누구나도 할 수 있는 얘기고 이건 근거가 없어도 되고 그야말로 제가 하기 좋아하는 말로 하나마나한 말이고 별로 의미가 없는데 여기까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단기 금리가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사실은 단기 금리가 2년짜리 금리가 1%가 올랐다는 거는 우리 지금 계속 연준 금리가 터미널 레이트가 5.5냐 많이 얘기하지만 1%가 올라갔고 2년 동안 쭉 한다는 뜻이잖아요. 그러니까 최소한 한 달 전하고 비교하면 보통 이제 10년물 죄송한데 우리 보통 10년물을 지표로 많이 보는데 2년물을 보는 이유는 조금 더 이제 시장에 좀 소위 더 액티브하게 반응을 아니요. 그냥 페드 펀드를 보는 거죠. 연준이 어떻게 생각하느냐. 연준이 이제 금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연준의 기준금리를 가장 좀 잘 대표해서 움직이는 게 2년물이군요. 2년물이죠. 2년물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연준이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를 그냥 평균 냈다고 보면 되니까 거의 그냥
그 정책 금리다라고 요즘은 봐서 되는 것 같아요. 요즘은 뭐 워낙 뭐 6개월이나 1년까지를 계획을 세워놓고 하니까 그러다 보면 지금 1%가 올랐다는 거는 연준이 당장 내일 100bp를 올리고 2년 내내 가면 그 금리가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사실은 엄청나게 올랐어요. 사실 단기 금리는 거의 폭등의 수준에 온 거고 작년에 그 난리를 칠 때도 이 정도 속도로 이렇게 빠르게 오르지는 않았거든요. 그런데 두 가지 현상이 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10년짜리 금리. 미국의 10년짜리 금리는 이제 실질 금리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실질 금리가 뭐 따라 오르기는 하는데 뭐 약간 잘 안 따라오니까 뭐 장단기 금리 차가 한 60, 70이었던 게 지금 뭐 107, 108 이렇게 되니까요. 그러니까 코멘트 하는 사람들도 70대쯤 됐을 때는 뭐 얘기를 많이 하다가 80대고 90대고 100 넘어가니까 이제 말도 안 해요. 맞아요. 그러니까 장기 금리가 안 따라오는 게 첫 번째 현상. 근데 두 번째는 주식이 안 내려가는 거죠. 그래서 저는 뭐 잘은 모르겠는데 주식이 그럼 왜 이렇게 안 내려가냐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분석들이 있는데 제가 제일 마음에 와닿는 분석은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좀 경기를 보는 것 같아요. 예전에는 작년 경우에는 모든 사람이 인플레이션만 보고 사실은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지 전혀 감이 없으니까 금리도 뭐 최종 금리가 어디까지 갈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이 너무 크니까 모든 사람이 금리만 딱 봤는데 사실 지금도 지난 한 달 동안 아까 얘기한 그런 시리즈로 경제 지표가 너무 강하게 나오니까 아무래도 뭐 단기 금리를 그렇게 쉽게 못 내리겠다.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쉽게 안 떨어지는구나. 그런 거는 이해하지만 큰 그림으로 보면 그래도 작년 10월이 제일 주식으로 보면 제일 바닥이었잖아요. 그때 뭐 나스닥이 한 10,000 S&P가 한 3,500 정도 있을 때 그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는 그 불안한 마음이 어떤 게 많았냐면 야 금리가 도대체 어디까지 가는 거야. 이게 6이야 7이야 8이야. 근데 인플레이션은 도대체 어디까지 가는 거야. 그러게요. 그랬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있다. 가이드라인이 있죠. 그리고 사실은 지금 뭐 5.5가 5.75가 된 게 엄청난 일인 것 같지만 불과 3개월 전에만 해도 우리가 생각하는 폭이 1%씩이었어요. 야 5야 6이야 7이야. 맞아요. 근데 지금은 5.5야 5.75야. 그러니까 약간 금리 쪽에서 좀 불확실성이 약간은 해소가 된 것 같고요. 심정적으로라도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사람들이 좀 뭐 끈적끈적하고 고용에 문제가 있고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뭐 최소한 뭐 내년쯤 가면 내려오지 않겠어? 뭐 2%까지는 아닌데도 3%까지 내려오지 않겠어? 이런 게 있으니까 좀 마음 편한 게 하나인 것 같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경기를 보는 눈이 사실은 최근에 금년 들어서 경기 그 전망 이런 게 약간씩은 좀 올랐죠, 박사님. 그렇죠. 되게 조금씩 올랐잖아요, 그렇죠? 경착륙 얘기하다가 뭐 아니 그 전에는 이제 경제 위기 이렇게 얘기했잖아요. 영국 이런 거 얘기할 때 그러다가 그건 아닌 것 같아. 경착륙. 그러다가 연착륙일 수도 있는 것 같아. 그러다가 뭐 착륙 안 한다고 노랜딩 이러길래 제가 오만한 소리다 진짜 시장에 이렇게 그런 얘기 좀 했는데요. 로랜딩은 전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요. 그냥 하는 말인 거고 랜딩이면 내려가는 건데 착륙을 한다는 건 좀 경기가 내려간다는 뜻인데. 로랜딩은 착륙 안 하고 그 위에서 뭐 저기 공중급이 왔나 보죠. 그래서 그건 진짜 하는 말인 것 같고 어쨌든 미국 경기에 대해서 고용 쪽에 뭐 끈적끈적하고 뭐 잘 안 내려오고 뭐 헷갈리고 뭐 경기는 나쁜데 고용은 좋고 이런 얘기 하지만 사실은 전체적으로 지난 금년에 들어서 크게 바뀐 분위기는 야 미국이 경착륙은 없을 것 같아. 그런 분위기가 사실 있는 거잖아요. 그걸 이제 시장이 선반영 좀 하고 있다는 거죠. 그래서 그거를 주식하는 사람들은 결국 주식이라는 게 회사의 가치인데 물론 금리가 회사의 가치에 영향을 많이 미치지만 밸류에 영향을 많이 미치지만 경기가 중요한 거고 금리를 또 무서워하는 이유는 또 인플레이션을 무서워하는 이유는 금리가 높아지면 주식에 대한 투자에 대한 기회비용이 높아지니까 아무래도 주식이 내려갈 거야 이런 생각은 하지만 결국은 뭐 경기만 괜찮아서 돈만 계속 벌어댄다면 무슨 문제가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금리 시장은 뭐 인플레이션만 볼 수밖에 없는 거죠. 뭐 특히 2년짜리는
페드가 금리를 올리는데 뭐 대책이 있나요? 그냥 네. 더하기 빼기해서 되는 건데. 그러니까 10년짜리 금리만 조금 좀 떨어져서 야 나 거기까지는 진짜 나 아니야 거기까지는 내가 못 따라가. 그게 좀 천천히 가는 것 같고. 그리고 이제 주식하는 사람들은 야 이게 경기가 좋은데 주식이 진짜 꼭 빠져야 돼. 그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사실 주가가 너무 선반영했어요, 사실은 그죠. 네, 경기 안 좋을 걸 작년에 많이 반영했지 않습니까? 뭐 그렇죠. 네, 뭐 작년에 많이 빠졌고요. 네, 그러니까요. 그래서 요즘의 분위기는 그래서 저는 이 금리와 주식의 좀 괴리가 지금 뭐 많은 코멘트하는 사람들이 야 주식하는 사람 정신 못 차리고 있다. 그냥 그 희망회로 뭐 이런 걸 돌리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가 큰 일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까지는 아니로. 그건 아닌 것 같고요. 그거는 그냥 금리가 오르면 주식이 빠질 거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금리가 올랐는데 주식이 안 빠지니까 조금 당황해서 하는 말이다. 저는 좀 그렇게 치부를 하는 편이고요. 결국 시장이 항상 더 오른 거니까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서 플레이어들이 지금 보는 앞으로의 시장은 금리는 뭐 5.5가 됐든 6이 됐든 어느 정도는 올라가더라도 결국은 고용시장에서 저런 문제가 일어나고 하는 게 결국에는 뭐 경기만 그렇게 나쁘게 하지 않으면 주식시장은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앞으로 경기에 관련된 지표를 더 좀 자세히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. 근데 특별히 월가 시각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요. 올해는 보면 상대적으로 좀 디커플링 되면서 우리 시장이 조금 더 밀려도 좀 덜 밀리고 미국 실때 좀 올라가고 그러지 않습니까? 근데 월가의 시각은 올해 증시 전망들이 그렇게 뭐 좋지 않던데요. 밀렸다가 쭉 한번 밀렸다가 올라와도 제대로 회복 못한다. 근데 전체적으로 그 이제 이코노미스트들이 이제 하는 코멘트들을 보면 올해도 이제 계속 나쁜데 그분들은 결국 경기를 보고 이제 금리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안 떨어지는 걸 보니까 좀 전체적으로 그렇게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리고 예전하고 많이 비교하잖아요. 70년대하고 또 비교하고 계속 비교를 하는데 사실은 세상이 좀 바뀐 거 아닙니까?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. 이거는 진짜 개인적인 생각이고 제가 이제 별로 좋아하지 않는 예측의 범위에 좀 약간 들어가는 건데 고용이 이렇게 센 것도 보면은 뭐 코로나 때 아니면 코로나 전에 아주 장기간의 저금리로 왔었잖아요. 거의 제로 금리로 10년 이상 왔고 그렇죠. 그리고 그때 경기 나빠지면 저물가 경기가 나빠지면 정부에서 돈 풀고 그 뭐라 그러죠? 뭐 보금 같이 이렇게 감추는 거 꺼내듯이 그냥 돈을 푸는 거잖아요. 근데 돈을 예전에는 못 풀었던 이유는 돈을 풀면은 인플레이션이 날까봐 했는데 인플레이션이 안 난다고 믿은 거죠. 근데 사실 믿음만 있었던 건 아니라 현실적으로 기술 혁신이 있었고 그리고 중국이 또 저가 물품들을 제공했고 그 두 가지가 이제 큰 건데 그게 이제 뭐 코로나 때 두 개가 다 무너지면서 뭐 사람들로 실제로 많이 죽고 미국에서 한 100만 명 죽었다고 하고 또 300만 명 정도가 집에 가서 이제 더 이상 일 안 해 하고 빠져나갔고 이민자들이 나갔고 그런 현상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예전하고 똑같은 잣대로 그렇게 돼서 봐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코노미스트들이 상당히 옛날 잣대로 되다 보니까 뭐 좋은 게 안 보인 거죠. 대표님이나 저나 이코노미스트나 책을 열심히 읽어서 그렇죠. 존 템플턴 경에 지금은 다르다라는 단어가 말로 세상에서 가장 투자해도 비싼 단어다. 그 얘기를 하도 들어가지고 크게 보면 같아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단기적으로는 양상은 분명히 뭐 사실은 그다음에 우리가 전 앞세대를 산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? 우리가 코로나도 뭐 1900년대 초반에 뭐 스페인 독감도 있었고 위로 올라가면 옛날에 뭐 흑사병 이럴 때는 유럽 인구 3분의 1이 죽었다면서요. 근데 그 뭐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. 어쨌든 좀 여기를 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뭔가 시장은 여러 지표들이나 채권 시장, 주식 시장의 의견들이 좀 충돌하는 점이 있지만 그냥 막연히 도망가는 것보다는 투자의 기회를 노리는 게 좋겠다. 그렇죠?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보면 작년 10월에 이렇게 턴어라운드 할 때 끝도 없이 추락하고 있을 때 있었잖아요. 내려갔다가 좀 올라오고 또 내려가고. 작년 그랬죠. 베어마켓 랠리다. 뭐든지 올라갔다 하면 베어마켓 랠리다 이렇게 얘기할 때 사실은 불안했는데 그때 결정적으로 돌아선 게 사실은 외환시장이 먼저
돌았어요. 사실은 외환시장이 도른 이유가 각국 중앙 정부들이 미국을 좀 제외한 데서 야, 난 도저히 이제 못 견디겠어. 난 못 견디겠어 하면서 뭐 개입을 한다든가 외환시장에 아니면 장기채를 조정을 한다든가 장기 금리와 외환이 움직이면서 사실 안정시켰거든요. 그 다음에 보면은 지금도 주식을 좀 나쁘게 보는 사람들도 이 정도는 인정하는 것 같아요. 뭐 베어마켓 랠리고 뭐 박스권이고 다 좋은데 저점이 점점 낮아지는 형태가 아니라 저점이라도 예전 저점까지는 잘 안 내려갈 거야. 요즘 아주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도 예전 저점 정도지 그거보다 그렇죠. 저 밑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있기는 있어도 많이 줄었어요. 그러니까 분위기는 결국은 처음에는 외환과 장기 금리에서 시작을 했고 요번에도 사실 비슷한 분위기거든요. 그래서 저는 금년에 뭐 다들 뭐 사실 박스권이라고 얘기하는 게 제일 그 무책임한 얘기거든요. 뭐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주식이 많이 나쁘거나 또 폭락이 재현될 것 같지는 않다. 그런 생각으로 약간 저는 그런 생각 좀 갖고 있습니다. 30년 동안 이 자본시장에서 또 현장에 계셨던 대표님이 말씀하시니까 훨씬 더 신뢰감이 갑니다. 네, 그러게요. 뭐 앞날을 알고 내일 주가를 알게 되면 그죠? 네. 뭐 이렇게 고민할 필요 없는 거죠. 다만 추론해보고 고민해보고 전반적인 최근 시장에 대한 흐름들을 비유를 좀 해봤습니다. 김준성 대표님 함께했습니다. 잘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